제가 있던 곳은 여기가 사해군 전대거든요. 기본 잠수함들은 여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다. 거의 갇혀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한국에 와서 국정원에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지하실에도 간다. 이제 가서 고문을 당할 수도 있다. 많이 겁에 질려 있는 그런 상태에서 거기 가서 이제 옷 다 벗고 그 옆에간으로 들어가라고 해요. 그러면 알몸 상태에서 옆에간에 딱 들어가면 고무장갑을 이렇게 끼신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몸 이제 겨드랑이나 이런 데 다 이렇게 만져보시더라고요. 왜 이렇게 알몸 검사를 하지? 최서량입니다. 저는 2015년 탈북해서 2016년에 대한민국에 입국했습니다. 사해군 전대라고 해서 신포지구 마양도에 있는 사해군 전대에서 직속 교환수로 7년 동안 군복무를 했습니다. 사해군 전대는 동해함대에 소속된 북한에서 해군사령부, 동해함대, 서해함대 전력으로 이렇게 나눠져 있거든요. 제가 있던 부대 같은 경우에는 동해함대에서 사해군 전대, 그것도 이제 잠수함이 가장 많은 부대입니다. 그래서 잠수함도 중형 잠수함이 12대 정도 있고요. 그리고 소형 잠수함이 한 10대 정도. 김부자가 가장 많이 관심을 가지고 또 가장 많이 찾아오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요. 이 전체가 마양도 섬이고요. 이 섬 안에 이제 제가 있었던 사해군 전대가 있고요. 그리고 잠수함 수리소 8월 3일 공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해군사령부의 그 수산을 이제 보장하는 수산사업소가 또 하나 있어요. 이렇게 크게 3개 권역으로 나눠져 있는데 제가 있던 곳은 여기가 사해군 전대거든요. 그리고 여기가 부대 지휘부거든요. 옛날보다 조금 바뀌었네요. 건물이나 이런 게 더 좀 추가된 것 같아요. 저는 이제 통신결속소라고 해서 여기 바로 뒤에 이 건물이에요. 원래 이쪽이 아니었는데 이쪽으로 옮겼었거든요. 그리고 기본 잠수함들은 여기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있다. 여기랑 이쪽에 있어요. 그리고 여기가 소형 잠수함이거든요. 생활관. 근데 지금 잠수함은 여기. 이제 훈련할 때는 보통 여기 있는데 훈련 외에 작업 일과라던가 훈련을 안 할 때는 보통은 수리소에 가 있어요. 가서 정비를 하거나 또 그 훈련을 위한 이런 것들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거의 갇혀 있다고 봐도 과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는 이 사전대가 누구나 올 수 있는 그런 곳은 또 아니거든요. 그래서 금지나 이런 게 있었어요. 그리고 김부자가 또 가장 관심 가지는 곳이기도 해서 그랬었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 보면 제가 17살에 군대 나가서 20대 초반을 거의 군대에 있은 거잖아요. 한참 꿈을 펼쳐야 하는 그 시기에 김부자에 대한 세뇌만 이제 당하고 살았다는 거기에 조금 화가 나기도 하고 그리고 군대에 있으면서 아픈 것도 되게 좀 많았었거든요. 갱도에서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제 신장이 안 좋아진다던가 관절에 또 문제 생긴다던가 이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억울하기도 하다. 또 저 같은 경우에는 또 특히 양강도 지역에서 해산이랑 삼지연 지역이 국경 지역이거든요. 중국에 자주 넘어가서 이제 한국 영상물이라던가 또 중국 사람들하고 이런 대화를 하면서 한국에 대한 그런 소식도 되게 많이 들었었어요. 한국에 가라 이런 얘기도 많이 듣고. 근데 저희 이제 어머니랑 동생이 저보다 한 6, 7개월 정도 먼저 한국에 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랑 동생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그때 당시에 김정은이가 탈북자가 너무 많아지니까 국경 전 지역에 그 철조망을 치고 지뢰를 매설하고 이제 고압이 들어간다 이런 소문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이제 그게 소문이 아니고 진짜였던 거죠. 이게 건설이 다 되게 되면 제가 갈 수 있는 기회를 거의 놓치게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갑자기 탈북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저랑 같이 이제 탈북하신 분이 가자고 왜 친척이 있는데 이제 동생이랑 엄마랑 있는데 못 가냐고 계속 옆에서 가자고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아니었으면 제가 탈북을 못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하루 이틀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바로 탈북을 했습니다. 한국에 온다라는 그냥 큰 틀에서만 생각을 했는데 정작 출발을 하다 보니까 그 속에서 사람들이 하는 얘기, 한국에 와서 안기부에 들어간다더라. 이제 안기부에 들어가면 지하실에도 간다. 이제 가서 이제 고문을 당할 수도 있다. 독방에 갇혀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썰들을 듣다 보니까 많이 겁에 질려 있는 그런 상태에서 국정원에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지하 주차장으로 처음에는 딱 들어가요. 근데 그게 저는 지하실인 줄 알았거든요. 지하실은 아니었었던 거죠. 그래서 들어가서 이제 처음에 지장을 다 찍어요. 손지장을 다 이제 등록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1차적으로 이제 검사 같은 거를 해요. 이제 몸 검사도 하고 그리고 짐 검사도 다 하고 이게 맞나? 약간 거기 분들은 조사 기간이 있다 보니까 조금 포스가 좀 다르시잖아요.
이제 어투라던가 이런 게 좀 무서웠거든요. 그래서 많이 무서운 상태에서 호시를 또 배치를 해주더라고요. 국정원 안에 있을 때는 그래도 자유롭지 않기 때문에 이 과정을 걸치면 이제 하나원에 가면 또 어떻게 될까 그 뒷생활이 또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거의 국정원에 있을 때는 좀 이제 반신반의한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서 거기서부터도 조금 좀 안심을 시켰으면 그나마 조금 편하게 생활할 수 있었을 텐데 그래서 조금 많이 무서웠던 기억이 제일 많이 나는 것 같아요. 네. 몸검사 이런 게 어떻게 하는 거고 왜 하는 거 그런 거 정확히 거기서 설명해 주진 않아요. 처음에 딱 들어가서 손도장 다 찍고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옷 다 벗고 그 옆에간으로 들어가라고 해요. 그러면 알몸 상태에서 옆에간에 딱 들어가면 여자분이 고무장갑을 이렇게 끼신 분이 들어오셔가지고 전체적으로 몸 이제 겨드랑이나 이런 데 다 이렇게 만져보시더라고요. 그게 뭔지는 저희는 모르니까 우리가 무슨 마약을 가지고 왔을까봐 그런가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몸 안에 위험한 게 발견하려고 그런가? 네, 그런 생각이었는데 뭐 딱히 거기서 설명은 해주지 않아요. 북한에서도 군대 나갈 때 알몸 검사를 했는데 신체 검사할 때 약간 비슷한 경험이다. 네, 이런 생각했습니다. 그 검사를 받을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머릿속에? 약간 뭐지? 왜 이렇게 알몸 검사를 하지?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북한이랑 별 다른 거 없지 않나? 수치심이 들죠, 당연히. 왜냐면 북한은 사실 알몸 검사라는 게 군대 나갈 때나 저는 경험은 못 해봤지만 이제 깜빵에 들어갈 때 뭐 그렇게 한다고 들었어요. 예, 근데 그거를 이제 여기 와서 해보니까 저는 군대 갈 때 한번 그 검사를 했었거든요. 근데 또 같은 여자분이니까 그래도 다행히 그래도 조금 괜찮았던 것 같아요. 국정원에서 보낸 시간이 총 얼마나 됐어요? 국정원에서 2달 좀 더 걸렸던 것 같아요. 2달 반인가? 조사를 저는 이제 군대에 있었잖아요. 그리고 이 마양도에서 제가 처음 온 것 같더라고요.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되게 길게 했어요. 한 달 정도 했거든요. 되게 능숙하게 하시더라고요. 저는 왠지 말하지 않으면은 이분한테 약간 죄 짓는 느낌? 다 털어놔야 되겠다. 약간 이런 마음이 들게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조사를 처음에 받기 전에 이제 앞에 뭐 이렇게 종이 한 장 주시는 거예요. 그거를 큰 소리를 한번 읽어보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때 이제 읽은 내용인데 정확히 다는 기억이 안 나요. 그 이제 조사 과정에서 위증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면 안 된다 이런 내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근데 그거 딱 보는 순간에 제일 먼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겠다. 이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조사를 시작하면서 그 조사관님이 제가 말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그 조사하다 보면 어느 정도 감이 있잖아요. 내가 중요한 게 공복무를 했던 게 중요하고 뭐 국가시설이나 이런 거 관련돼서 내가 뭐 일을 했거나 이런 게 중요한 거를 이제 알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별로 중요하지 않았다. 내가 그 기간에 농사를 짓거나 뭐 이런 거는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서 빼먹었던 게 있어요. 내가 태어나서 기억날 때부터 현재까지를 다 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건 괜찮겠지 했는데 그거로 아시더라고요. 여기 동생이랑 아버지가 이쪽으로 그때 이사 왔다가 근데 그 이사 왔다 간 게 잠깐이거든요. 그거는 내 얘기를 안 해줄까? 이렇게 하면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또 한 번 깜짝 놀랐던 게 이걸 어떻게 하시지? 그때 너무 놀랐어요. 이게 무섭다기보다는 이게 한국의 정보통이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거랑은 차원이 다르구나.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부터는 일체 빠짐없이 다 이제 얘기를 한 거죠. 그때는 오직 하루빨리 나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만 들었어요. 빨리 사회에 나갔으면 좋겠다. 이게 또 갇힌 생활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은 호화로운 감옥 생활이니까. 그때는 그냥 빨리 나가야 되겠다. 나가서 어떻게 살지? 이제 그 안에서도 좋은 소리보다는 뭐 나가면 물가가 비싸다, 뭐 집값도 비싸다. 그런 좀 약간 어려운 얘기들을 많이 하시니까 이제 나가서 정착할 그런 걱정이 많이 들었었어요. 빨리 엄마랑 동생 만나고 싶다. 북한이란 나라가 그 고향 그 땅이 그리운 순간도 있을 것 같은데. 그쵸. 거기서 제가 27년을 살았거든요. 27년을 살면서 물론 제가 있는 직계 가족은 다 왔다고 하지만 친척들이나 그리고 뭐 동료들 그리고 특히 저 같은 경우에는 동창생들이 다 거기에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뭐 가족만 있다고 해서 외롭지 않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명절 때 특히 생각이 많이 나요. 추석이라던가 그리고 구정, 제 생일 때 그래도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생일을 보낼 수 있고 이런 게 있었는데 이제 한국에 와서는 뭐 동창이라는 개념이 뭐 대학교 때 다니던 뭐 동기 그런 분들은 있지만 어린 시절에 그런 이제 동창들은 없잖아요. 전 그런 이제 부분에 있어서
이제 많이 보고 싶고, 또 이제 제가 지금은 10년이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이제 정착도 하고 조금 여유를 가질 만 할 때거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거 하고 좋은 거 먹고 이럴 때는 야, 이것도 같이 하면 좋겠다. 이제 그 친구들도 이제 한국이라는 이런 세상을 하루라도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도 많이 하고, 참 안타까운 얘기지만, 예, 그런 생각 많이 나요. 친척들도 많이 보고 싶고, 저는 특히 또 아버님이 이제 북한에 있을 때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산소나 이런 뭐 기일제나 이런 때는 이제 찾아뵙고 해야 되잖아요. 근데 찾아뵙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많이 안타깝죠. 북한이란 어떤 마음, 생각이 들게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 이제 북한이라는 단어는 나의 고향의 고향이기도 하고, 제가 체제가 싫어서 거기를 떠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고향에 대한 그런 향수가 있단 말이죠. 고향이라고만 그 단어만 들어도 이제 마음이 찡해나거나, 예, 이런 이제 순간들이 있기 때문에 저에게는 항상 그리운 곳이라고, 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